민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매트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요가 강사 특유의 차분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평소와 달리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자꾸만 비껴나갔다. 눈치 하나로 먹고 사는 녀석이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니 내 심장마저 덩달아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묵직하고 서늘한 공기가 우리 사이를 가득 채웠다. 요가 스튜디오 안에 은은한 아로마 향마저 갑자기 숨이 막히도록 답답하게 느껴졌다. 야, 너한테 진짜 해야 할 말이 있어. 이거 안 하면 내가 평생 천벌받을 것 같아서 그래. 민우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녀석은 손가락을 초조하게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어갔다. 평소에 장난기 가득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녀석의 입술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귓가에서 내 심장박동 소리가 이명처럼 크게 울렸다. 내 아내 말이야. 너한테 요가 개인 레슨 받는다고 했었지? 매주 화요일이랑 목요일 저녁마다. 그렇지. 네가 워낙 잘 가르치니까 아내도 엄청 만족해하면서 다니잖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내가 무슨 실수라도 했냐? 내 질문에 민우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기쁨이나 장난기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깊은 한숨과 섞인 비장한 실소였다. 민우는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솔직하고 거침없는 눈빛이 내 가슴을 쿡 찔렀다. 아니, 내 말 똑바로 들어. 내 아내 여기 등록만 해두고 지난 3달 동안 단 한 번도 수업에 안 왔어. 첫 주에 한 번 얼굴 비춘 게 끝이야. 매번 시간 맞춰서 요가복 챙겨 들고 나갔던 거 다 거짓말이라고. 머릿속이 순간 하얗게 비어버렸다. 머리를 무거운 둔기로 맞은 것처럼 띵한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손끝에서부터 서서히 온기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아내는 정성스럽게 요가복을 다려입고 나에게 다녀오겠다며 화사하게 웃어 보였었다. 운동을 다녀와서 개운하다며 내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던 그 다정한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철두철미하고 차분한 얼굴 뒤에 그런 거대한 거짓말이 숨어 있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민우야, 너 지금 나 장난치는 거지? 재미없어 임마. 내가 이런 걸로 장난치겠냐? 네 아내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여기 안 오고 그 시간에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돌아다닌 건지 내가 직접 알아봐야 해. 내가 보기엔 절대 단순한 일이 아니야. 민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녀석의 말이 한 글자 한 글자 내 가슴에 날카로운 빗으로 꽂혔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나의 일상,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아내라는 존재가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내는 완벽한 포커페이스로 나를 완벽하게 속여왔다. 집에 돌아오는 길, 손이 덜덜 떨려 운전대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은은한 향수 냄새와 함께 아내가 거실에서 책을 읽으며 차분하게 나를 맞이했다.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돋았다. 저 평온한 얼굴 아래 대체 어떤 추악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걸까? 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최대한 덤덤한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여보, 오늘 요가 수업은 어땠어? 민우가 잘 가르쳐주대? 아내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평소처럼 부드럽고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오늘 스트레칭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온몸이 다 시원하네. 민우 씨가 역시 실력이 좋다니까요. 그 차분하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는 대답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아내의 눈동자는 한없이 맑고 깊었지만 그 안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심연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았다.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한 이중생활. 나는 간신히 분노와 배신감을 억누르며 아내의 요가 가방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가방 틈새로 살짝 빠져나와 있는 우리 동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낯선 고급 호텔의 멤버십 카드를 발견했다. 그날 밤은 단 한숨도 잘 수 없었어. 머릿속에서 아내의 차분한 목소리와 가식적인 미소가 계속 맴돌았거든. 언제나 철두철미하고 완벽했던 내 아내. 집안일도 회사일도
단 하나 흐트러짐 없던 그 사람이 나를 철저히 속이고 이중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내 숨통을 바짝 조여왔지.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다음날 아침 일찍 가장 믿을 만한 친구이자 요가 강사인 민우를 찾아갔어. 민우는 센터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내 꼬락서니를 보자마자 단번에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더라고. 역시 워낙 눈치가 백단인 녀석이니까 말이야. 야,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무슨 일 있어? 밤새 어디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라도 듣고 온 사람처럼 왜 그렇게 벌벌 떨어? 민우가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 나는 찻잔을 쥐고 있는 손을 덜덜 떨며 겨우 입을 열었지. 아내에 대한 의심, 그리고 어제 집안 구석에서 발견했던 그 기묘한 흔적들에 대해 전부 털어놓았어. 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민우의 얼굴은 장난기가 싹 사라진 채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지. 평소에는 활달하고 솔직한 녀석인데 그 순간만큼은 민우의 숨소리조차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더라고. 민우는 한참 동안 찻잔만 만지작거리며 침묵하더니 마침내 큰 결심을 한 듯 내 어깨를 꽉 잡았어. 너, 내가 하는 말 충격받지 말고 똑바로 들어. 사실 나 너한테 미안해서 그동안 말 못하고 숨긴 게 있어. 네 아내, 우리 요가센터 회원인 거 알지? 매주 화요일이랑 목요일 저녁 타임에 항상 오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아내가 몸매 관리와 스트레칭을 위해 민우의 센터에 다닌다고 내게 말했었으니까. 하지만 민우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내 심장을 그대로 얼려버렸어. 근데 말이야, 지난주 목요일에 수업이 끝나고 내가 센터 건물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거든? 거기서 네 아내를 봤어. 그런데 평소에 타고 다니던 그 하얀색 국산차가 아니었어. 처음 보는 검은색 고급 외제차 조수석에 아주 자연스럽게 타더라고.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누구인지는 선팅이 너무 짙어서 제대로 안 보였는데 내 아내가 그 사람을 향해 짓는 미소가 나로선 도저히 잊히지가 않아. 너한테 보여주던 그런 평범한 미소가 아니었거든. 진짜 소름 끼치도록 낯설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단 말이야. 민우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하게 떨리고 있었어. 온몸에 피가 전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 철두철미한 내 아내가 나에게 요가를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담하게 다른 남자의 차에 타고 있었다니. 민우는 내 손가락을 가리키며 잔인한 사실을 하나 더 덧붙였어.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뭔지 알아? 그날 네 아내 손가락에 결혼 반지가 없었어. 센터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빼놓고 오더라고.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야. 눈앞에서 똑똑히 봤어. 네 아내 너한테 뭔가를 숨기고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게 확실해. 머리가 핑 돌고 가슴이 쿵쾅거렸어. 완벽하다고 믿었던 내 결혼 생활이 전부 아내의 정교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려왔지. 바로 그때 내 바지 주머니 속에서 요란하게 진동이 울렸어.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였어. 여보, 오늘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조금 늦을 것 같아. 저녁 먼저 챙겨 먹고 있어. 사랑해. 평소와 다름없이 너무나 다정하고 완벽한 문장. 하지만 그 순간 내 휴대폰 화면을 흘낏 보던 민우가 눈을 커다랗게 뜨더니 내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어. 야, 잠시만.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내 아내 지금 회사 아니라고. 방금 내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우리 요가센터 강사 중 한 명이 사진을 보내줬는데 여기 보라고. 내 아내 지금 청담동에 있는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있어. 그것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민우가 내민 자신의 휴대폰 화면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낯선 남자의 손을 맞잡고 와인을 마시는 내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 야, 너 요즘 무슨 일 있지? 민우의 목소리가 요가 매트 매끄러운 표면 위로 낮게 깔렸다. 평소라면 요가 스튜디오의 은은한 아로마 향과 잔잔한 음악 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졌겠지만 오늘만큼은 목을 조여오는 것처럼 숨이 막혔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자세를 바꾸며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내 몸의 미세한 떨림을 민우가 놓칠 리 없었다. 민우는 눈치가 빨라도 너무 빠른 여 숄졌고 무엇보다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내 모든 감정의 변화를
귀신같이 알아채는 요가 강사였다.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요즘 잠을 좀 못 자서 그래. 거짓말 마. 너 지금 호흡 다 무너졌어. 동작할 때마다 어깨에 잔뜩 힘 들어가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민우는 매트 위에 주저앉으며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솔직하고 고든 눈빛을 마주하자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불길한 의심들이 한꺼번에 울컥 치밀어 올랐다. 아내의 낯선 향수 냄새, 밤마다 잠겨있던 휴대폰, 그리고 알 수 없는 외출들. 지난 며칠 동안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그 모든 단서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민우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내가 나를 속이고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믿고 싶지 않은 추측들을 하나씩 꺼내놓았다.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우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평소처럼 가벼운 농담으로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민우의 반응은 예상외로 너무나 진지했다. 아니, 진지하다 못해 무언가 엄청난 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유난히 차분했다. 어디까지 알고 있어? 민우가 나직하게 물었다. 그 질문의 뉘앙스가 이상했다. 설마 너도 의심하는 거야? 가 아니라 마치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자신은 이미 확신하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다. 무슨 소리야? 민우 너 혹시 내 아내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어? 민우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한참 동안 망설였다. 스튜디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서늘한 공기를 때렸다. 째깍, 째깍. 내 심장도 그 소리에 맞춰 터질 것처럼 가쁘게 뛰기 시작했다. 민우의 손이 내 어깨를 꽉 쥐었다. 그 손길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무게감에 침이 꼴깍 넘어갔다. 사실 너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지난주 금요일에 내가 강남 쪽에서 개인 레슨이 있어서 갔었거든. 근데 거기서 재수 씨를 봤어. 금요일? 그날 아내는 친정 부모님 댁에 내려간다고 했는데 나도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 철두철미하고 조용한 재수 씨가 그런 곳에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근데 평소랑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 화려한 옷을 입고 어떤 남자랑 다정하게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더군. 내가 눈이 나쁜 것도 아니고 재수 씨 얼굴을 못 알아볼 리가 없잖아. 너무 당황스러워서 뒤를 밟아보려고 했는데 차를 타고 바로 어디론가 가버렸어. 민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에 날카로운 얼음 송곳으로 박히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눈앞이 흐려졌다. 언제나 차분하고 완벽하게 내 곁을 지키던 아내였다. 나를 향해 짓던 그 단아한 미소 뒤에 그런 추악한 이면이 숨겨져 있었다니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배신감과 모멸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게 끝이 아니야. 민우가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목소리를 더 낮췄다. 내가 아는 흥신소 형한테 재수씨 차량 번호랑 그날 동선을 살짝 물어봤거든? 너 지금 당장 마음 단단히 먹고 내 말 들어야 해. 재수씨,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치밀한 여자일지도 몰라. 그 여자가 매주 목요일마다 가던 곳이 어딘지 알아? 민우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고 그가 뱉은 마지막 단어는 내 모든 세계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기에 충분했다. 민우의 전화를 받았을 때 내 손은 이미 제멋대로 잘게 떨리고 있었다. 요가 강사로 일하는 민우는 평소에 눈치가 워낙 빠르고 매사에 불도저처럼 솔직한 성격의 친구였다. 그런 녀석이 평소와 다르게 잔뜩 가라앉은 진지한 목소리로 지금 당장 내 스튜디오 근처로 와라. 너한테 꼭 보여줄 게 있다고 말했을 때부터 내 심장은 불길한 예감으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직감적으로 내 아내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차를 몰고 민우가 말한 한적한 카페로 향하는 내내 와이퍼가 거칠게 유리창을 긁는 소리조차 내 목을 짓누르는 것처럼 답답하게만 느껴졌다. 아내는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철두철미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출근 인사를 건넸었다. 언제나 완벽한 가정을 연기하며 나를 안심시켰던 그 단아한 얼굴 뒤에 도대체 무슨 괴물 같은 비밀이 숨어 있는지 나는 대면하기가 너무나도 두려웠다. 카페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아있던 민우는 내가 다가가자 무거운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평소에 장난기 어린 장난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굳어버린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민우는 앞에 놓인 식어버린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망설이더니 이내 결심한 듯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게 말을 꺼냈다. 야, 내가 친구로서 이걸 너한테 지금 말해야 하나. 진짜 밤새 고민 많이 했다.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 네가 눈으로 직접 보고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불렀어. 민우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나는 타들어가는 목구멍으로 침을 억지로 삼키며 민우의 입술만 뚫어지게 응시했다. 민우는 바지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어떤 사설 스케줄러 앱의 화면과 함께 몇 장의 사진이 조용히 띄워져 있었다. 내 아내 말이야. 매주 화요일이랑 목요일 저녁마다 우리 요가센터 뒤쪽에 있는 최고급 회원제 프라이빗 룸에 예약이 되어 있더라고.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예약자 명의가 네 아내 이름이 아니야. 완전히 다른 가명으로 등록되어 있어. 게다가 내가 지난주에 우연히 그 방에서 나오는 두 사람을 봤는데 민우가 잠시 말을 멈추고 내 안색을 살폈다. 내 심장은 이미 갈갈이 찢겨나갈 것처럼 가쁘게 뛰고 있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매일 밤 나를 배웅하던 아내의 차분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여보, 오늘 밤엔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좀 많이 늦을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 언제나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알리바이를 짜 맞추며 나를 바보로 만들었던 아내의 이중생활이 믿었던 친구의 손을 통해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었다. 민우는 화면을 옆으로 넘겨 한 남자의 뒷모습과 아내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어서 들려준 이야기는 내 허술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잔인하고 치밀한 진실이었다. 아내는 단순히 나를 속이고 바람을 피우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미 아주 오랫동안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무언가를 뒤에서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민우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내 가슴팍에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박히는 것 같았다. 손끝부터 온몸의 피가 전부 차갑게 식어내리는 생생한 공포가 밀려왔다. 믿었던 내 삶의 모든 주춧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진짜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다시 한번 터치하더니 꾹 눌러 재생 버튼을 실행시켰다. 어떤 대화 내용이 녹음된 음성 파일 하나가 카페의 고요한 공기 속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매일 아침 내가 마주하던 내 아내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내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지독하리만치 냉소적이고 잔인하도록 차가운 어조였다. 아내는 누군가에게 아주 은밀하게 속삭이듯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제 거의 다 정리됐어. 그 인간은 바보같이 아직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그러니까 계획대로 딱 다음 주에. 그 순간 지직거리는 녹음 파일 속에서 정확하게 내 본명이 흘러나왔고 이어서 들려오는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단어에 나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채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민우가 내민 서류 봉투를 건네받은 내 손이 사정없이 떨렸다. 봉투의 겉면은 아무런 글자도 없이 차갑고 뻣뻣한 촉감만을 전해왔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에 담긴 무게가 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아 숨이 턱 막혔다. 요가 스튜디오의 은은한 아로마 향이 평소와 달리 코를 찌르듯 역하게 느껴졌다. 진짜 안 보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 내 아내, 네가 아는 그런 사람 아니야. 평소에는 장난기 가득하던 민우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우는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다. 눈치가 빠르고 사람을 잘 보는 녀석이라 한 번도 허튼 소리를 한 적이 없다는 걸 잘 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손가락 끝으로 봉투를 열어 안에 있던 서류와 몇 장의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다고 자부했던 나의 아내가 찍혀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다. 내가 알던 차분하고 다정한 아내의 미소가 아니었다.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철두철미한 눈빛으로 어딘가를 매섭게 노시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정체 모를 법인 명의의 자산거래 내역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모든 서류의 종착지는 아내의 이름, 아니 아내가 숨겨둔 또 다른 이름이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귀에서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 아내가 왜 이런 짓을 해? 우리한테 돈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잖아. 내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려 나왔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민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내 어깨를 꽉 쥐었다. 나도 믿기 힘들었어. 네 아내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너 몰래 준비한 지 몇 년은 된 것 같아. 내 명의로 된 재산까지 전부 교묘하게 빼돌릴 생각이었던 거야. 이미 서류상으로는 거의 다 넘어갔어. 정신 차려. 이대로 있으면 너 진짜 길거리에 나앉아. 가슴이 쿵쾅거리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운전대를 잡은 손에 땀이 흥건했다. 아내와 함께 보낸 그 수많은 시간, 매일 아침 나를 향해 웃어주던 그 얼굴이 전부 다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니. 배신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내 분노가 온몸을 지배했다. 도착한 집안은 고요했다. 현관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 아래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하고 차분한 모습이었다. 내가 들어오는 소리에 아내가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었다. 여보, 왔어?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얼굴색이 왜 그래? 어디 아파? 걱정스러운 듯 다가오는 아내의 발소리가 마치 나를 조여오는 덫처럼 느껴졌다. 저 부드러운 목소리 뒤에 얼마나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이제는 안다. 나는 주머니 속에 숨겨둔 민우의 서류 봉투를 꽉 쥐었다. 이 여자의 가면을 지금 당장 찢어버려야 할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나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다. 아내는 내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는 이내 다시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내 겉옷을 받아들었다. 그래, 그럼 빨리 씻고 와. 당신 좋아하는 차 끓여놓을게. 아내가 돌아서서 주방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저 차분한 어깨 너머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때 아내가 식탁 위에 올려둔 아내의 핸드폰 화면이 징 하고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민우가 보여준 서류에 적혀있던 그 남자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상단에 뜬 메시지 내용이 내 눈에 박혔다. 그 인간 눈치 못 채게 서류 정리 끝냈어. 내일 만나.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아내는 이미 내가 다 알았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는 걸까? 주방에서 차를 우려내는 아내의 뒷모습이 갑자기 서늘하게 느껴졌다.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생긋 웃었다. 그 손에는 뜨거운 찻잔이 아니라 날카롭게 빛나는 과도가 들려 있었다. 내 눈앞에 있는 민우는 평소에 그 장난기 가득한 요가 강사의 모습이 아니었다. 매사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띄우던 녀석의 얼굴에는 차갑고도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이내 결심한 듯 화면을 켜서 내 쪽으로 밀어보냈다. 형, 진짜 미안한데 이거 내가 요가원 앞에서 우연히 본 거야. 처음엔 그냥 닮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아무리 봐도 형수님이 맞더라고. 민우의 낮은 목선 소리가 내 귀를 찔렀다. 휴대폰 화면 속 사진에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내 아내가 찍혀 있었다. 늘 차분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서던 아내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화려하게 꾸민 채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남자의 차 조수석에 자연스럽게 올라타고 있었다. 사진 속 아내의 미소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자연스러워서 내가 알던 집안에서의 고요한 모습이 전부 거짓말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게 전부가 아니야. 내가 요가원에 오는 회원들 네트워크 통해서 조금 더 알아봤는데 형수님 최근에 다른 이름으로 세컨드하우스 계약했대. 그것도 그 남자 명의랑 얽혀서. 민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박히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핑 돌며 눈앞이 하얘졌다. 철두철미하고 이성적인 아내였다. 단 한 번도 나에게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빈틈을 보인 적이 없던 사람이었다. 나는 그저 아내가 원래 차분하고 똑부러지는 성격이라 그런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 완벽한 통제력과 차분함은
나를 철저하게 속이고 완벽한 이중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무서운 무기였던 것이다. 내가 출근하고 없는 시간, 혹은 내가 출장을 간 사이에 아내가 구축해놓은 세계는 내가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거대하고 정밀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분노와 차가운 배신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손끝이 바르르 떨리고 숨이 가빠왔다. 내가 아내를 위해 바친 시간과 감정,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 노력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쓰레기통에 처박힌 기분이었다. 민우는 내 어깨를 꽉 쥐며 진정하라고 말했지만 내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화면 속 아내의 차가운 눈빛과 미소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민우는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유일한 조력자였고 그가 가져온 진실은 잔인하게도 내 모든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는 유난히 시리고 차가웠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비웃으며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을까? 집에 도착해 도어락을 누르는 손가락이 무거웠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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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선명한 기계음이 고요한 복도에 울려 퍼졌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안은 평소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는 늘 그렇듯 차분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책을 읽고 있는 아내가 앉아 있었다. 아내는 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평온하게 미소를 지었다. 여보, 생각보다 일찍 왔네? 저녁은 먹었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그 깨끗한 눈망울과 다정한 목소리. 조금 전 민우가 보여준 사진 속의 그 여자와 동일 인물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연기였다. 나는 신발을 벗으며 간신히 감정을 억누르고 낮게 대답했다. 대충 먹었어. 당신은? 나도 간단하게 먹었지.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하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내 코트를 받아들며 자연스럽게 내 옷자락을 정리해 주었다. 그 손길이 너무나도 따뜻해서 순간 소름이 돋았다. 이 차분한 얼굴 뒤에 얼마나 거대한 음모와 배신이 숨겨져 있는지 이제는 알아야 했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아내의 이중생활이 담긴 민우의 휴대폰 속 사진들을 떠올렸다. 이 여자의 완벽한 가면을 지금 당장 찢어버려야 할지, 아니면 더 거대한 진실을 잡기 위해 덫을 놓아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아내가 코트를 걸어두기 위해 옷방으로 들어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아내의 진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 슬쩍 뜬 알림에는 발신자 이름 없이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다. 준비 다 됐어. 그 인간 눈치채기 전에 예정대로 진행해. 그 순간 아내가 옷방에서 나오며 나를 향해 다시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는 내가 처음 보는 낯선 열쇠 꾸러미가 쥐어져 있었다. 민우의 스튜디오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아로마 향이 감돌고 있었다. 잔잔한 싱잉볼 소리가 명상음악과 섞여 흘러나왔지만 내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거대한 기계음처럼 웅웅거리며 심장을 옥죄어왔다. 민우는 매트 위에 주저앉아 있는 나를 묵묵히 바라보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수 한 병을 내밀었다. 너 얼굴이 말이 아니다. 일단 이것 좀 마셔. 민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다. 눈치가 빠른 녀석이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내 안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걸 직감한 듯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아 쥐었지만 뚜껑을 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오직 아내의 차분하고 철두철미한 미소,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잔혹한 이중생활의 파편들이 어지럽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민우야, 내가 그때 나한테 했던 말, 그게 대체 무슨 뜻이었어? 아내가 뭘 숨기고 있다는 거야? 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민우는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바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을 몇 번 두드리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실 네가 나한테 아내 이야기를 꺼내기 전부터 난 알고 있었어. 요가 강사라는 직업 특성상 이 동네 인맥이나 소문은 금방 돌거든. 내 아내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라. 너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현숙하고 조용한 아내 연기를 하면서 뒤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
민우가 내민 화면 속에는 몇 장의 사진과 문서, 캡처본이 있었다. 사진 속 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한 옷을 입고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져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는 것만 같았다. 이게 다가 아니야. 내 명의로 된 재산과 보험 관련 서류들이야. 아내가 조용히 변호사를 만나면서 내 뒷조사를 끝내고 모든 걸 자기 앞으로 돌려놓을 준비를 마쳤더라고. 철저하게 널 속이면서 이중생활을 해온 거지. 넌 그냥 이용당한 거야. 민우의 날카로운 진실이 내 귀를 뚫고 들어와 내박혔다. 눈앞이 하얘지고 숨이 가빠왔다. 그동안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그 여자는 대체 누구였단 말인가? 매일 아침 나에게 다정한 미소를 지어주던 그 얼굴이 사실은 나를 파멸로 이끌기 위한 완벽한 가면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배신감과 모욕감이 온몸의 피를 거꾸로 솟구치게 만들었다. 차분한 성격 뒤에 숨겨진 그녀의 잔혹함에 소름이 끼쳤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손목을 타고 흘러내린 식은땀이 차가운 바닥을 적셨다. 나는 당장이라도 집으로 달려가 아내의 덜미를 잡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민우는 내 어깨를 강하게 붙잡으며 만류했다. 진정해. 지금 감정적으로 나가면 네가 역으로 당해. 그 여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이야. 네가 눈치챘다는 걸 알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민우의 경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내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고요한 스튜디오 안에 울리는 진동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의 타이머처럼 섬뜩하게 느껴졌다. 액정 화면을 바라보았다.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세 글자. 내 침을 꿀꺽 삼키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여보, 어디야? 저녁 준비 다 해놨는데 언제 들어와? 지금 집 앞인데 당신 차가 안 보여서.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나는 민우를 바라보았고 민우는 소리 없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아내의 다음 한마디에 내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참, 방금 서재에서 당신 컴퓨터를 좀 봤는데 당신 요즘 무슨 재미있는 조사라도 하고 다니나 봐? 민우의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지더니 이내 날카로운 이명이 귀를 찔렀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내 귀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민우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은 절대로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름이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며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야, 정신 차려. 네 아내 말이야. 내가 오늘 낮에 우리 요가원 근처 카페에서 누구랑 같이 있는 걸 봤는지 알아? 민우의 목소리는 평소에 그 장난기 가득한 톤이 아니었다. 낮고 진중했으며 어딘지 모르게 나를 동정하는 듯한 가련함마저 묻어 있었다. 평소 눈치가 빠르고 매사에 솔직해서 거짓말이라곤 할 줄 모르는 녀석이었다. 그런 민우가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그냥 닮은 사람인 줄 알았어. 워낙 철두철미하고 차분한 사람이니까 대낮에 그런 허름한 골목 카페에서 누군가를 은밀하게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네 아내가 맞더라고. 그 특유의 가디건이랑 머리 모양, 그리고 사람을 쳐다볼 때의 그 서늘한 눈빛까지 전부 다. 민우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더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내 앞에 내려놓았다. 화면 속에는 불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실루엣이 흐릿하게 찍힌 사진 몇 장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내 인생의 절반을 함께 지내온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나의 아내였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의 옆모습도 눈에 익었다. 내가 알아본 바로는 두 사람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중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것 같아. 네가 회사 일로 해외 출장을 가거나 밤샘 근무를 할 때마다 네 아내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그 인간을 만나왔던 거지. 내 앞에서는 그렇게 조용하고 현모양처 같은 모습만 보여주면서 뒤에서는 내 모든 걸 송두리째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민우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내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암흑이 나를 집어삼키는 기분이었다. 가슴이 턱 막혀서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 눈물인지 분노의 땀방울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손을 뻗어 민우의 스마트폰을 집어 들려 했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탁 하는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울렸다. 너 정말 괜찮냐? 얼굴색이 완전히 종이장 장 같아. 일단 진정하고 내 말 들어. 아직 끝이 아니야. 내가 두 사람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는데 그들이 진짜 노리는 건 따로 있었어. 민우가 내 어깨를 강하게 붙잡으며 나를 흔들었다. 나는 초점 없는 눈으로 민우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든 이미 내 세상은 파멸해버린 뒤였다. 가장 완벽하다고 믿었던 나의 가정, 나의 아내, 나의 모든 삶이 전부 정교하게 짜인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아내의 그 차분하고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악마의 얼굴이 떠올라 소름이 돋았다. 그때 정적을 깨고 내 주머니 속의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선명하게 떠오른 세 글자, 내 사랑. 평소처럼 다정한 알림음이 울렸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공포스럽게 다가왔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평소와 다름없이 지독하리만큼 차분하고 우아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지금 어디야? 집 안방 금고 열어봤어? 거기 내가 당신을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넣어뒀는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 아내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웃고 있었다. 순간 소름이 돋으며 민우와 나는 동시에 서로를 쳐다보았다. 금고라니, 나는 금고를 열어본 적이 없었다. 불안감에 휩싸인 채 서둘러 안방으로 달려가 서랍장을 열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금고문이 이미 틈새를 드러낸 채 살짝 열려 있었다. 그 틈 사이로 붉은색 액체가 뚝뚝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민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소라면 요가 강사답게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깊은 호흡을 내뱉던 녀석이었다. 그런 민우가 차마 내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입술을 지그시 깨무는 모습을 보며 내 심장은 이미 바닥이 없는 나락으로 쿵 하고 떨어져 내렸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거웠고 오직 민우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를 깨트리고 있었다. 나 진짜 이거 너한테만큼은 절대로 보여주기 싫었다. 근데 네가 눈 감고 귀 막고 있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이제는 알아야 해. 민우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내민 스마트폰 화면 속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화면 속 내 아내는 내가 알던 그 조용하고 조신하며 헌신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새빨갛고 짙은 화장을 한 채 오만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어두운 조명 아래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서류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리고 카메라 각도가 살짝 비틀어졌을 때 그 서류의 맨 앞장에 적힌 글자가 내 시야에 꽂혔다. 내 이름 석자와 함께 사망보험금 지급 조건 변경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포맷되는 것 같았다. 손끝부터 시작된 지독한 한기가 혈관을 타고 온몸을 지배하는 기분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를 위해 아침마다 챙겨주던 그 따뜻한 영양제들, 몸에 좋다며 매일같이 끓여주던 정체 모를 한약들, 그리고 퇴근한 나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무해하게 짓던 그 화사한 미소들이 전부 다 치밀하게 계산된 살인연극의 소품이자 대사였다는 사실이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내 가슴을 사정없. 이 후벼 팠다, 구역질이 밀려왔다. 이게 다 뭐야? 민우야, 네가 잘못 조사한 거 아니지? 내 아내가 우리가 같이 보낸 그 시간이 다 가짜라고? 왜? 도대체 왜 나한테 이래? 정신 차려, 이 바보 같은 새끼야. 내 아내, 네 애가 생각하는 그런 천사 같은 사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이번이 벌써 세 번째야. 너랑 결혼하기 전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고액보험이 몇 개나 더 있었다고. 내가 우리 요가원 VIP 회원들 인맥이랑 뒷조사 업체까지 싹 다 동원해서 겨우 알아낸 거야. 그 여자 속은 완벽하게 썩어 문드러진 사이코패스 같은 인간이야.
널 서서히 죽여가고 있었던 거라고. 민우의 다급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지만 나는 넋이 나간 채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내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타이밍도 잔인하게 거실 저편에서 도어락이 해제되는 기계음이 차갑게 울려 퍼졌다. 띠리링, 찰칵, 아내가 들어왔다.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하게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 차림,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나를 향해 짓는 온화하고 다정한 미소. 하지만 그 눈빛 뒤에 숨겨진 잔혹한 본성을 알아버린 지금 그 미소는 피비린내 나는 악마의 비웃음처럼 보였다. 현관 조명 불빛 아래 서 있는 아내의 실루엣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왔다. 어머, 민우 씨도 와 계셨네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지 그랬어요. 오늘 남편이랑 같이 저녁이라도 대접했을 텐데. 아내는 가볍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구두를 벗고 안으로 들어섰다. 핸드백을 거실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몸짓 하나, 목소리 톤 하나에도 미세한 흐트러짐조차 없었다. 그 철저함과 대담함에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소름이 돋았다. 어떻게 저런 얼굴을 하고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울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로 겨우 중심을 잡고 일어서서 아내의 앞으로 걸어갔다. 내 안에서 슬픔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변해갔다. 나는 민우가 찾아낸 그 더러운 서류의 복사본들을 아내의 매끄러운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던져버렸다. 하얀 종이들이 거실 바닥으로 처참하게 흩날렸다. 이게 다 뭐야? 당장 설명해봐. 당신이 매일 밤 나한테 억지로 먹이던 그 약들, 그리고 내 명의로 몰래 들어놓은 이 사망보험금 서류. 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나한테 왜 그랬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서류들을 천천히 내려다보는 아내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깊게 가라앉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사색이 되어 변명을 늘어놓았을 타이밍이었다. 하지만 아내에게서 당황하는 기색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아내는 아주 천천히 우아하게 허리를 숙여 서류 한 장을 주워 올렸다. 그리고 종이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어내며 낮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웃음소리가 거실 벽을 타고 으스스하게 울려 퍼졌다. 결국 알아버렸네. 민우 씨가 눈치가 빠르고 오지랖이 넓다더니 정말 소문대로구나. 아내는 쓰고 있던 천사 같은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듯 서늘하고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먹잇감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뱀의 그것과 같았다. 근데 여보, 하나만 묻자. 내가 정말 당신 목숨 하나 노리고 이런 귀찮고 지루한 연극을 몇 년 동안 해왔을 것 같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판이 훨씬 크거든. 아내의 뜬금없는 말에 나와 민우는 동시에 숨을 죽이며 얼어붙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아내는 코트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화면의 버튼을 아주 천천히 의기양양하게 꾹 눌렀다. 지금쯤이면 그쪽 집에도 손님들이 아주 반갑게 도착했을 텐데. 그 순간 고요를 찢고 민우의 바지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며 울리기 시작했다. 민우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둘러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믿을 수 없는 비명과 다급한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새어나왔다. 그리고 동시에 징하는 진동과 함께 내 손에 쥐어진 휴대폰 화면으로도 정체불명의 번호로부터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다급하게 화면을 터치해 확인한 순간 내 숨통이 완전히 딱딱하게 틀어막히는 기분이었다. 문자 메시지에는 오직 단 한 줄의 서늘한 문장과 함께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 시골 부모님의 집 앞마당을 비추고 있는 정체 모를 해킹 CCTV 영상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다. 영상 속에는 검은 옷을 입은 괴한들이 부모님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고 있었다. 당신의 지금 선택에 따라 오늘 밤 가장 먼저 사라질 목숨이 결정됩니다. 본인 목숨을 고를래? 부모님 목숨을 고를래? 아내는 손목시계를 슬쩍 확인하더니 내 인생에서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잔혹한 미소를 지으며 내 귓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야. 게임을 시작해볼까, 여보?